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부터 미용실 영업을 허용하는 추가 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LA시는 소매점 내 영업을 허가하는 조치를 내일부터 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지역의 추가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가 완화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주말 해변을 찾은 지역 주민 대부분은 기본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모두 17개 주에서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제2의 정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경재 신임 LA 총영사가 코로나 사태 속에 안전한 민원실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전자사전 예약 제도를 도입해 민원실 예약제를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미용실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추가 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는 제외됐습니다. LA 카운티의 추가 확진자 수는 반대로 증가하는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미용실과 네일샵 등 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이동 제한령 추가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내 58개 카운티 중 47곳이 영업 재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그리고 벤츄라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추가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LA 카운티는 일단 제외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추가 완화 조치와 관련해 마스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long those lines, they will be able to add in barbershops and hair salons to those regional variations starting today with meaningful modifications with the appropriate protective gear, particularly face coverings that are so essential. 추가 완화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LA 카운티 내 추가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LA 카운티 내 확진자 수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치인 1,843명을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카운티 내 코로나 검사 건수가 크게 늘어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7월 4일 경제 재개를 위해선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만 가능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봉쇄령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각 도시들의 코로나 확산 상황이 다른 만큼 도시별 봉쇄 상황을 검토하겠다는 방안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북부 지역 도시들은 이미 영업 재개를 위한 연합처를 구성했습니다. 연합처 도시들은 추가 영업 재개를 주정부에게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샌버나디노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종교 활동을 위한 시설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교회와 성당 그리고 사찰 등의 종교 시설들을 다시 오픈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들 카운티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규정을 꼭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다른 카운티는 여전히 종교 시설 이용과 소비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네바다 주정부가 다음 달 초쯤에는 카지노 영업을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댄스 클럽이나 주점 그리고 공연 이벤트 등은 계속해서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사명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 3월부터 영업을 중단했던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들. 라스베가스 카지노들이 빠르면 다음 달 4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전망입니다. 스티브 시솔락 네바다 주지사는 코로나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다음 달 카지노를 오픈하는 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바다주 게임위원회는 카지노는 재개되지만 클럽과 뷔페 그리고 대형 공연장과 주점은 영업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게임 테이블마다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 게임 테이블에 4명에서 6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과 딜러 사이에 플라스틱 투명 칸막이도 설치할 방침입니다. 카지노들은 칩과 주사위 등을 수시로 소독하고 카드덱도 자주 교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영업 재개를 원하는 호텔들은 계획서를 제출해 주게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모두 17개 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제2의 정점을 맞고 있다는 경고도 잇따랐습니다. 손수민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풀장 주변을 빼곡히 메운 사람들이 클럽에서 파티를 즐깁니다. 해변에서도 마스크 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쓴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I mean, if he's not wearing a mask, I'm not going to wear a mask. If he's not worried, I'm not worried. The president. Yes, sir. 이렇게 느슨해진 경계심은 코로나 감염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현충일 연휴가 끼어있던 지난 일주일 사이 미국 내 17개 주에서 신규 환자가 한 주 전에 비해 10% 이상 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아칸소와 조지아, 엘라베마 주지사는 제2의 정점을 맞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at you see a second peak. And that's the point I want to emphasize is that it's clear and evident to me. 또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동부 메릴랜드 주까지 적어도 26개 주에서 이른바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권거래소는 2달 만에 영업장을 재개장했습니다. 뉴욕 증시 대표 지수인 다우는 2% 이상 상승해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네, 추가 완화 조치가 잇따르면서 코로나 경계심이 상당히 느슨해졌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 동안 해변 등지에는 기본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몰려 있습니다. 수백 명이 수영장에서 술을 마시며 파티를 즐기기도 합니다. 자택 대피령 규제가 완화된 메모리얼데이 연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Prohibited beach activities include gathering, sitting, sunbathing games, and stationary exercises. LA 카운티 보건국은 연휴 기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주민들이 많아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가주 해변과 공원, 등산로에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2개월 만에 등산로 문을 연 페사디나의 이튼 캐년은 등산객이 몰리자 다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지난달 전국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상무부는 4월의 신규 주택 판매가 0.6%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택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가 정치색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지지자들까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방역 활동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메모리얼데이, 우리로 치면 현충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참모들도 하나같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설 내내 아직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will vanquish the virus and America will rise from this crisis to new and even greater heights. 비슷한 시간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보란듯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참배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온라인 유세만 하다가 10주 만에 바깥 활동에 나선 건데 트럼프 대통령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How does it feel to be out here for the first time in 2 months? Feels good to be out of my house. 마스크 착용 여부는 친트럼프냐, 반트럼프냐를 가르는 정치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자들은 대통령이 앞서 지침을 어기는 상황이 난감하기만 합니다.
I've asked everybody independently to really make sure that you're wearing a mask if you can't maintain the 6 feet. I'm assuming 마스크 착용은 거부하면서 군중 집회 형식의 대규모 전당대회는 강행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우선 행보에 미국의 방역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코로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소위 어린이 괴질, 다기관 염증 증후군입니다. 유럽과 미국에 이어서 한국에서도 2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감시 체계가 가동된 지 하루 만에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 2건이 접수됐습니다. 한 명은 10살 미만의 어린이, 다른 한 명은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됐는데 모두 서울 환자입니다. 보건당국이 정한 다기관 염증 증후군 신고 기준은 만 19세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38도 이상의 열이 하루 넘게 계속되면서 2곳 이상의 장기에 염증이 생기는 심각한 상태여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원인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최근 한 달 안에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10대의 경우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10살 미만 어린이의 경우 일부 정의에 맞지 않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2 환자 모두 PCR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병 시기가 상당히 오래돼 PCR 검사의 정확성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체가를 확인한다든지 혹시라도 과거에 그 코로나19 확진자의 명단에 있는 건지 또는 뭐 가족이나 접촉자 중에 추가적인 환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고.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지난달 말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뒤 현재 전 세계 13개국에서 450명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지난 17일 부임한 박경재 신임 LA 총영사가 안전한 민원실 운영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사전 예약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지난주 부임한 박경재 신임 LA 총영사의 첫 일성은 안전한 민원실 운영이었습니다. 박 총영사는 코로나 사태 속의 민원실 보호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 민원 예약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전자민원 예약제는 지금 외교부 본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 외교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시범 영사관으로 지정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여권 재발급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시범 총영사관으로 지정을 받게끔 요청을 하고 있고. 박 총영사는 한인 1.5세와 2세가 주류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할리우드에 진출한 한인 모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육성하는 일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코리안 아메리칸 리더스 앤 헐리우드 그 모임이 작년에 발족을 했는데 한 70여 명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한 150명 정도로 좀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 정계에 좀 우리 차세대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좀 도울 생각이고. 박경재 총영사는 LA 한인회를 포함해 한인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백인 경찰 4명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흑인 남성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잔인하게 목이 눌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인 경찰들은 일단 모두 해고됐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목을 밟자 흑인 남성이 고통스럽게 절규합니다. His nose is bleeding. Like, come on now. Look at his nose. 주변 사람들이 그러다 흑인이 죽는다고 항의했지만 백인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밑에 깔린 흑인이 의식을 완전히 잃었는데도 계속 목을 누르고 있습니다. 뒤늦게 응급차에 실려갔지만 흑인 남성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위조수표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숨진 거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가혹행위에 가담한 경찰관 4명을 해고했습니다. Being black in America should not be a death sentence. It was traumatic, and it serves as a clear reminder of just how far we have to go. 개 목줄을 채우지 않고 공원에 나온 백인 여성에게 줄을 채워달라고 말한 흑인 남성은 봉변을 당했습니다. And there is a man, African American, he has a bicycle helmet. He is recording me and threatening me and my dog. I'm being threatened by a man in the ramble. Please send the cops immediately. SNS에 올라온 영상에 수많은 사람이 인종차별이라며 분개했고 결국 백인 여성은 사과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 활동을 해왔던 한인 단체들 그동안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의 정의기억연대 논란과 관련해서 이곳 미국에서도 상반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했을 당시에 이용수 할머니와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차별 대우했다는 미 위안부 피해자 인권단체의 주장에 대한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미주 활동 비용에 정대협이 지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정대협에서 모시고 있는 할머니들만, 김복동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 이제 두 분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할머니들이었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할머니를 모시고 이용수 할머니를 모시고 활동을 했을 때 이제 그때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에 대한 위안부 지원단체 LA 나비의 입장은 상반됩니다. 할머니들의 미주 활동 비용 전액을 정대협이 지원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할머님들이더란가 아니면 정의연 관계자들은 다 정의연에서 자발적으로 본인들 부담으로 해가지고 왔지 저희가 항공권을 발권해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2013년 LA 나비라는 단체가 결성된 당시에 대부분 회원들은 위안부 활동가는 무관한 사람이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LA 나비 일부 회원들은 지난 2007년 위안부 결의안 추진 당시부터 활동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07년에 이제 진행됐었던 HR 121 활동할 때도 저는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영문으로 된 어떤 그 안내 자료라든지 미주 지역 내 김복동 센터 설립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한인들의 입장은 상반됐습니다. 정의연의 기부금으로 김복동 센터 설립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겨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윤미향 대표와 이용수 할머니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미주 내에서의 논란도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 3일 한국군 전방 초소에서 발생했던 북한군의 총격 사건. 그동안 진상을 조사해왔던 유엔군 사령부는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학기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아침 7시 41분 중부전선 우리군 지피로 날아온 북한군 총격 4발에 우리군이 2차례에 걸쳐 30발 대응 사격에 나섰던 지피 총격 사건. 유엔사 군사정전위는 이례적으로 조사 결과를 공개 발표했습니다. UNC determined that both the KPA and the ROK Army committed armistice agreement violations with unauthorized small arms fire acros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북한군 총격, 우리 대응 사격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란 겁니다. 또 북측의 조사 거부로 북한군 총격이 고의적인지 우발적인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북한군 동향 등으로 우발적인 총격으로 판단했던 우리군 입장에 비해 유보적인 판단입니다. 유엔사 발표에 역시 이례적으로 우리 국방부는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됐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발표와 미묘하게 엇갈리는 내용에다 양측 모두 정전협정 위반했다고 공개 발표한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 2014년 10월 경기 연천에서 민간단체 대북전단을 향해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고 우리군이 대응 사격을 했지만 당시 유엔사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네, 2년 전 오늘은 남북 정상들이 두 번째 만났던 날입니다. 친구 같았던 만남이 최근에는 다시 대결 국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보도의 안정식 기자입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불과 한 달 만인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하루 전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열린 그야말로 전격적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중재를 요청하기 위한 만남이었지만 남북 정상이 하루 만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까마득한 옛 이야기 같은 상황입니다. 하노이 결렬 이후 남북 관계에도 관심이 없는 북한은 최근 남쪽을 향해 적이라는 말까지 다시 꺼냈습니다. 적은 역시 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통일부는 DMZ 세계유산 등재,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추진하며 관계 개선 노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오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LA 다저스 구장에 대규모 코로나 검진 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무료 검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각 지역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다저스 스타디움에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검사소가 오픈했습니다. LA시는 다저스 스타디움 주차장에 오늘 오전부터 하루에 6천여 명을 검사할 수 있는 카운티 내 최대 규모의 검사소를 오픈했다며 검사는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진행되며 예약한 주민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은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아야만 했던 많은 비즈니스들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영업 재개가 가능하게 됐지만 이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는 총 3차례로 영업 재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온라인과 전자상거래, 노동법 분야 등의 주제로 진행됩니다. LA 한인회가 제2차 구호기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한인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인 대상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제2차 구호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 접수는 LA 한인회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은 뉴욕 시내 모든 공립학교의 학생들에게 $400의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를 폐쇄한 지난 3월 16일부터 소급될 경우에 이번 학기가 종료되는 74일 동안 1일 급식비 $5 70센트씩 계산해 학생 1인당 $420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주립대가 올 가을 학기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혼용한 방식의 학사 일정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마크 베커 총장은 다음 주부터 캠퍼스를 개방하고 일부 교직원들이 출근하도록 지시했으며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24일부터 가을 학기 학사 일정이 시작됩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전면적인 양상입니다. 코로나에서 홍콩 보안법 제정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잠시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방침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입대 행렬이 한인타운 학생들은 직접 그린 팻말을 들고 손에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 이제는 저한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정말 가족처럼 또 형제 자매처럼 저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너무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오래 봉사하다 보면 결국 가족이 되죠. 제가 가진 게 많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봉사를 합니다. 가족의 사랑은 모든 힘의 원천인 것 같아요. 외롭죠. 저는 LA에 정말 가족도 없고 홀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가족이죠, 저한테는. 저희가 돕는 분들이 모두 우리 이웃분들이거든요. 힘들지만 더 많이 돕고 싶어요. 나눔과 이웃사랑, 코로나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네, 중국은 한국의 지지를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뺀 경제동맹체를 구성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더욱 좁아졌습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중국 관영 CCTV에 러시아, 영국 주재 대사들과 함께 나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홍콩 보안법 정당성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한국을 거론합니다. 相信韩国朋友能够理解和给予充分的支持。 홍콩 보안법 입법 배경을 설명하면 한국이 중국 입장을 지지할 거란 얘긴데 표현은 완곡하지만 의도는 명확하다는 게 전문가 평가입니다. 상당히 완곡하지만 강력하게 지지 의사의 표명을 원하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심도는 상당히 깊다고 봐야 됩니다. 외교부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을 뿐 중국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었는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중 간에서는 각 급에서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주 미국의 EPN 구상, 즉 중국을 뺀 경제동맹 제시와 맞물려 심화하는 미중 갈등에 부담스러워하는 내부 기류도 읽힙니다. 정부는 모레 8개 부처와 산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대응 전략 회의를 엽니다. 미중 일방주의를 견제할 국제연대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공개 발언도 삼가할 정도로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중국은 홍콩 보안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홍콩까지 자체의 국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를 모욕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정성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홍콩과 이란의 월드컵 축구 예선전이 벌어진 지난해 9월 홍콩 스타디움입니다. 경기 시작 전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이 울리는데 홍콩 선수 누구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관중석에선 중국 국가가 연주되는 내내 커다란 야유가 계속 이어졌고 급기야 관객들이 홍콩 깃발을 흔들며 홍콩에게 영광을 이란 노래를 합창합니다. 홍콩에게 영광을은 시위대의 상징 같은 곡으로 지난해부터 홍콩 시위 현장에선 사실상 국가로 대접받았습니다. 친중파가 장악하고 있는 홍콩 입법원이 내일 국가법 제정안을 심의하는 것,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중국 본토에선 3년 전부터 시행 중인 국가법을 홍콩에도 똑같이 적용해 홍콩이 중국의 일부란 점을 강조하고 홍콩 보안법과 함께 반중 시위를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도입니다. We do expect these two bills to be given priority in the resumption of second reading by the Legislative Council. 시위대는 내일 홍콩 입법원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경찰력 분산을 위해 출근길 교통방해 시위부터 시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안에 두 개의 체제, 즉 일국 양제는 홍콩 반환 당시 베이징의 약속이었지만 양제보다는 일국을 강화하려는 베이징의 압박이 이 홍콩인들의 저항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스크린 골프장을 연결한 화상 대결. 메이저 우승자들이 이색 대결을 펼쳤습니다. 상금은 모두 코로나 성금으로 기부했습니다. 하성룡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박인비, 유소연은 한국, 리디아고와 페르닐라 린드베리는 미국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언니! 뭐야? 어딨어? 역대 메이저 대회 우승자 4명이 2대2 매치 플레이로 벌인 실시간 화상 대결은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익숙했던 필드와는 다른 환경, 다른 느낌이라 엄살을 부리기도 하고 쇼게임이 어렵지? 이따금 실수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놓쳤습니다. 나 지금 의기소침 모드야. 메이저 퀸들의 명품샷은 스크린 골프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실제 경기는 아니었지만 선수들은 오랜만에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고 승부의 긴장감도 느껴보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냈고 메이저 퀸들의 이색 샷 대결은 팬들에게도 멋진 선물이 됐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경기하면서 또 웃기도 많이 웃고 저희의 감정선을 너무 많이 드러내놓고 막 경기를 하게 된 것 같아서 좀 더 저는 재미있었던 것 같고 보시는 분들도 그냥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포썸과 포볼 매치에서 1승 1패로 비긴 두 팀은 상금 5,000달러씩 10,000달러를 코로나19 성금으로 기부했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소매점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는 것, 또 예배를 보는 것, 내일부터는 LA 시내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찬반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오늘 추가 확진자 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와 방역 두 가지 다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한 가지, 바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입니다. 봉쇄령이 완화되고 있는 지금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시기일 겁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